이어서 기다리시는 윤동혁 PD의 검정 순이야기입니다. 어제 이 정지에 대한 활성탄이 의약품 판정을 받았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지는 게 이 순이야기입니다. 자, 윤 PD님.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숱이 신비하다 그런 기능이 있는 줄 미처 몰랐다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그 수치하는 일은 단순한 물리적 흡착, 나쁜 균들을 미세한 구멍 속에 잡아가두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 단순한 물리적 기능일 뿐입니다만은 이 단순하고 선량한 기능이 이질균을 억제하고 암투병 환자의 통증도 눌러준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오늘은 친해 두면 좋은 숯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난 연말 별로 유쾌하지 않은 뉴스가 상당 기간 방송되었었죠. 김밥 먹고 이질. 그것도 병원에서 발생했다는 게 속상했고 또 이질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유난히 식중독이 많았습니다. 네. 이질이라는 게 복통 설사로 사람 괴롭히는 병이고 옛날 할머니들은 가족 중에 누가 이런 증세 보이면 바로 가마솥 숯검댕이 긁어 먹였죠. 일단 그 이질균을 많이 배양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흔히 사용하는 항생제를 이질균 속에 집어넣고요. 또 항생제와 비교하기 위해 숯가루, 일반 숯가루와 활성탄을 마찬가지로 이질균 속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세 가지 비교하는 거군요. 네, 매우 흥미로운 실험이 아닐 수 없죠. 숯가루가 다른 양품물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부작용이 적은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미국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민간요법으로 숯가루를 많이 쓰고 거의 한 수저 두 수저를 먹어도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만약에 그게 항생제라면은 한 수저 두 수저를 먹었다면 그건 치사량에 가까운데 네, 이질균 속에 항생제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이질균이 박멸되어야 할 것이고 숯가루 활성탄은 어떻게 될지 예측 불허 의미 있는 실험이죠. 특히 저희가 이제 제가 평소에 실험하던 내용들은 항생제 내성균들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항생제 내성균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은 정말 그 항생제 내성균들이 에이즈보다 사실은 더 무섭거든요. 항생제 견디는 균들이요. 지금 이건 이질균이 아니라 염증 일으키는 균인데 식염수에 처리한 것이고 이것은 숯가루에 처리한 것인데 상당히 억제되었죠. 수술에서 하니까 안 이 보름 만에 만난 하남주 교수가 약간 흥분하셨는데 솔직히 저분 숯가루 별로라고 생각해서 이 실험에 큰 기대 없었답니다. 그런데 저렇게 현저한 차이를 보이니까 그렇게 놀랬군요. 해서 내성균의 이 숯가루가 상당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질균이에요. 이질균입니다. 이질균인데 이질균도 이 보름 만에 덩어리 많이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활성탄 숯가루에 처리한 용기에는 깨끗하네요. 가운데 적은 흠집이고 이질균이 생성되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에 문제가 되는 이질균도 1시간 그 컨트롤해서 1시간 동안 이제 생리식염수에 이런 식으로만 했던 거는 균이 나오는데 그래서 10에 4승이 되는 건 희석해서 심었대요. 그러니까 생리식염수에 처리하면 이질균이 잘 자라는데 활성탄에 처리하니까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요? 균이 지금 안 자란 거예요. 안 자란 거죠. 균이 요렇게 저희는 지금 이거 내성균 재밌어요. 내성균 재밌어가지고 내성균 항생제 다 쓸 수 있는데 숟가루를 또 써야 되느냐 그건 잘 모르겠고 항생제도 쓸 수 없는 거. 그다음에 뭐 이제 이질처럼 막 그 문제가 될 때 가정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숟가루니까 그럴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요게 페이퍼 안에 항생제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항생제 물론 지금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항생제처럼 주변의 균들을 효과적으로 죽이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항생제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균이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저 항생제는 윗부분에 내성 바이러스가 하나 생겼고 오른쪽은 아주 심각합니다. 내성 바이러스들이 항생제를 둘러싸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균에다가 항생제를 못 쓰는 그런 균들을 우리가 숯가루를 이제는 뭐 항생제는 버리고 숯가루를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인류를 질병에서 구한 위대한 치료제 페니실린이 내성 슈퍼바이러스라는 반란군에 포위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첫째 둘째가는 항생제 남용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까만 점 숯은 이질균의 발생을 현저하게 억제시켰지만 균들을 죽이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보신 염증균 실험 생리식염수에 처리한 이질균과 숟가루로 처리한 이질균, 숟가루로 처리한 쪽은 생리식염수로 처리한 것보다 활성탄이 이질균을 많이 흡착해버렸기 때문에 그 발생을 억제시켰던 것이지 결코 균들을 죽여버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흡착시켜서 없애버린다. 균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몸에 해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균의 피해가 없다는 거는 생체에도 피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과량으로 먹어도 균도 살려주고 사람도 살려주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나 이게 물리적으로 이걸 갖다 그냥 흡착해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그렇죠. 기능으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많이 있다, 부작용이 많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사람 몸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나쁜 것을 가지고 밖으로 어디까지나 이건 물리적인 작용이지 뭐 화학적인 작용은 아닌 것 같고 또 저희 이렇게 실험 과정에서 뭐 봤는가 하면은 그냥 숟가루하고 액티베이티드 차콜이라는 활성탄하고 비교해봤거든요. 그냥 숟가루가 별로더라고요. 활성탄이 효과다. 그냥 숟가루는 별로라고 하죠. 그냥 숟가루가 아니라 활성탄이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아무 수치나 갈아서 드시면은 별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장내에 들어가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하고요. 지금 물에 풀고 있는 저 활성탄은 예전에 할머니들이 가마솥에서 긁어 모으던 껌댕이와 비슷한 성질입니다. 활성탄. 그러니까 이 활성탄을 치료용으로 사용할 때 반드시 병행하는 아마시, 이 피부 침투력을 좋게 해주는데 저 아마시 구하기 힘들면은 우리밀, 통밀을 쓰셔도 됩니다. 이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이 요양병원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철저한 식이요법과 함께 숟가루 치료를 곁들이고 있는데 순목욕은 숟가루 치료 중 한 가지입니다. 목욕도 하고요. 피부에 좋은 건가요? 피부 속으로 침투하는 해서 그 나쁜 노폐물을 처리해 주죠. 그러니까 간경화로 여러 병원 전전하다가 마지막으로 이 요양병원을 찾아온 권영근 씨입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숟가루 목욕을 하고 있는데 차도가 좀 있는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언제 입원하셨습니까? 이제 오늘 10일 됐습니다. 10일? 예. 어떤 증세로? 제가 간경화,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 발병이 나가지고, 그래서 요번에도 복수를 한 30여 차례 제가 제거를 했거든요, 차서. 피로를 많이 풀어주고, 부드럽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추가 많이 빠지신 거예요? 복수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됐었어요. 배가 어느 정도? 배가 많이 그럴 때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3일에 한 번 뺄 때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뺄 때도 있고, 30여 차례를 뺐어요. 30여 차례나 그래서 복수를 삶을 뺐답니다.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제는 죽는다. 얼마 안 가 죽는다.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병마의 고통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고 하죠. 많이 힘드셨어요? 여기 와서 이제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도 살 수 있다는 걸. 희망, 감격이군요.
제가 이럴 때 늘 말씀드립니다만 숟가루 혼자서 이 양반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차도가 있다니까 반갑죠. 보고 싶습니다. 예. 분명히 완쾌될 겁니다. 2002년도는 제가 분명히 완쾌될 겁니다. 제가 저 요양병원 취재를 지난 연말에 했기 때문에 2002년에는 완쾌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이 권영근 씨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희망을 가지고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간암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최옥순 씨. 암 환자들은 통증 때문에 활동이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하는데 비록 수척해진 얼굴이지만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 그 암 투병 환자들인 이 병원에서 사람들은 늘 투병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져서 막 엉엉 울었어 하루는 그냥. 그래서 내가 정말 먹어야지만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 못 먹으니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랬는데 이 숟가락 팩을 딱 붙이고 나니까 쓰러지는 고통은 없었더라고. 쓰러지는 고통은 없고 그냥 수시가 최옥순 씨가 숟가루 덕을 봤다고 네, 하자 하고 너도 나도 그 증거를 내 보이는데요. 양쪽 다 가라앉았어 내가. 그렇죠. 예, 이거 붙여갖고 이거. 네, 숟가루 팩을 하면 좋지만 너무 번거로우니까 저렇게 파스식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가 불러서 쏟아지는 사람한테는 이게 딱 붙여지니까 활동하기가 좋아요. 활동하기가. 예, 간편하게 좋아.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저는 그 고통 중에서 이걸 딱 붙이고 하니까 운동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할 수 있고 내가 등산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운동하고 등산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암 투병 환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암을 치료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통증이 심하면 움직이는 것조차 견디기 힘든데 숟가루 팩이나 숯파스로 통증을 어느 정도 다스리면서 슬슬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다가 이 어떤 이들은 등산의 경지까지 이르게 되면서 아 나는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이렇게 숨이 찰 때 호흡을 많이 하게 된대요. 이 좋은 산소호흡을 마음껏 우리가 호흡하면은 이 암이 제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그 암이 제일 싫어하는 맑은 산소. 그러니까 그 숯가루가 암세포를 죽이거나 다스리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얘기하셨죠. 통증을 가라앉혀서 저렇게 산책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덕분에 맑은 산소를 폐부 깊숙이 집어넣어서 암 치료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수순 곁에 두어 놓아서 아주 좋은 친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야말로 친구처럼요. 네. 그럼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많이 문의해 오시는 게 이제 의약품 판정을 받았으면 약국에서 팔 텐데 네. 이게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 하시고요. 또 이 주사제가 아니어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붙여서 효험 본 것도 봤지만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나 장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문의도 많고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숟가루가 어떤 부위에 어떤 병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그 독성을 제거함으로써 투병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네.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니까 증세에 따라서 그 복용 방법이나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다를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숟가루가 만병통치라고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좋은 그 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서로 잘 결합되어야만 병을 고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좋은 친구다. 네, 곁에 일단은 두면 그렇게 좋은 하고요. 친구. 내일 또 얘기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